비가 쏟아지던 그날, 한서진은 가족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20살의 나이로 그녀의 가슴은 이미 찢어질 듯 아팠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울려 퍼졌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서진의 무릎이 풀려버렸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비는 서울의 여름 장마처럼 끝없이 쏟아졌고 서진의 눈물은 그 비에 섞여 사라졌다. 왜 그녀의 사랑이 이렇게 큰 죄가 된 걸까? 서진의 사랑은 한채영이었다. 채영은 서진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의 모든 빛이었다. 그들은 학교 도서관의 구석진 선반 뒤에서 처음 키스를 나눴다. 채영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서진아, 나랑 영원히 함께할래? 채영의 속삭임은 서진의 가슴에 영원한 불꽃을 피웠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특히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서진에게 그 사랑은 금기였다. 서진의 집안은 서울 강남의 전형적인 상류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모님 모임의 중심. 그들은 서진에게 완벽한 딸이 되기를 강요했다. 결혼, 아이, 안정된 삶,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날 아침 모든 게 폭발했다. 서진과 채영의 관계가 학교 선생님에게 발각된 것이다. 선생님은 도덕적 문제라며 서진의 부모에게 직접 전화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이미 폭풍의 눈에 서 있었다. 내가 그런 짓을 해. 어머니의 눈빛은 서진을 칼로 베는 듯 했다.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나가. 채영은 그날 서진의 집 앞에 서서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채영은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서진아, 같이 도망가자. 나 없이 못 살잖아. 그러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채영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그 순간 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진아, 우리 사랑은 진짜야. 왜 포기해? 서진은 결국 채영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짐 한 개 들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낯설었고 비는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채영은 뒤에서 따라오려 했지만 서진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15년 후 서진은 뉴욕의 번화가에서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AI 기술로 세계를 정복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채영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다. 매일 밤 서진은 그 비 내리는 날을 꿈꾸었다. 채영의 미소, 그 부드러운 손길. 채영아, 미안해. 내가 돌아갈게. 15년이 흘렀다. 서진은 35살이 되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검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센트럴 파크의 나무들은 가을비드로 물들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장마비에 젖어 있었다. 돌아가야 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회사 이사회는 반대했다. 한 대표님, 한국 시장은 아직 미개합니다. 왜 지금? 하지만 서진은 이미 결심했다.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김치와 비빔밥의 향기, 지하철의 익숙한 소음. 서울은 변해 있었지만 서진의 가슴은 그대로였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 체크인한 서진은 바로 움직였다. 먼저 찾아간 곳은 옛 집이었다. 한때 그녀의 감옥이었던 그 저택은 여전했다. 정원에는 여름꽃이 피어 있었고 문 앞에는 여전히 그 문패가 걸려 있었다. 한가. 서진은 문을 두드렸다. 열어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에 피로가 스며 있었다. 서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엄마, 나왔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왜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진은 대답 대신 수표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다. 아빠, 이건 회사의 투자 제안서야. 한가그룹과 제휴하자.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억만장자라던데. 진짜네. 저녁 식사는 어색했다. 상에는 불고기와 잡채, 김치찌개가 차려졌다. 한국의 가족 식탁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아, 뉴욕에서 잘 살았어. 결혼은? 서진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 나 아직도 그때 일로 아파.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했다. 그건 과거야. 잊어라. 하지만 서진은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옛 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도서관은 그대로였다. 선반 뒤에서 그녀는 채영의 흔적을 찾았다. 책 한 권에 적힌 채영의 필체. 서진아, 사랑에 눈물이 흘렀다. 채영아, 어디 있어? 다음 날 서진은 채영을 찾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를 뒤졌지만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한채영, 35살, 서울 출신의 탐정의 보고서는 빨리 왔다. 한채영 씨는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삽니다. 주소는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결혼. 채영이. 그녀는 주소로 향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은평구의 주택가. 문을 두드리자 채영이 나왔다. 15년의 세월이 채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녀의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눈가에는 부드러운 주름이 있었다. 서진이. 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채영을 안았다. 채영아, 나왔어. 미안해. 채영의 몸이 떨렸다. 서진아, 왜 이제야? 그들은 카페로 갔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커피 향이 가득한 곳. 오채영은 말했다. 서진아, 나 결혼했어. 남편은 선생님이야. 아이는 5살. 서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행복해.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내가 항상 그리웠어. 그들의 대화는 15년의 공백을 메우려 애썼다. 채영은 그날의 비를 기억했다. 너 때문에 나도 울었어. 하지만 가족이 나를 설득했어. 서진이는 떠날 거야. 너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라고.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정상. 그게 무슨 소리야? 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진아, 우리 사랑은 영원했지만 현실은 달랐어. 서진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울었다. 왜 채영은 포기한 걸까? 그녀의 성공은 빈 껍데기였다. 다음 날 서진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아빠, 엄마, 채영이도 초대할게. 어머니는 반대했다. 그 애는 잊어라. 하지만 서진은 고집을 부렸다. 모임 날 채영은 남편과 함께 왔다. 남편은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한서진 씨, 소문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식탁은 다시 어색했다. 하지만 서진은 폭탄을 던졌다. 아빠, 그때 왜 나를 쫓아냈어? 레즈비언이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집안의 명예 때문이야. 채영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모임은 고조되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아빠, 나 성공했어. 하지만 그 성공은 내가 빼앗은 내 사랑 때문에야. 채영이를 포기하게 만든 내가.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서진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아. 채영의 남편이 끼어들었다. 한 대표님, 과거는 과거예요.
채영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지만 채영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서진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서진아, 나도 후회해. 매일 밤 내 꿈을 꿔. 식사가 끝난 후 서진과 채영은 정원으로 나왔다. 여름 저녁의 공기는 습했고 매미 소리가 울렸다. 한국의 여름은 항상 이렇게 뜨겁고 끈적거렸다. 채영아,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채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서진아. 나 이제 가족이 있어? 하지만 내가 돌아온 게 기뻐. 그들은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15년 전의 온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서진은 채영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기다릴게. 영원히. 그 후 며칠, 서진은 서울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북촌의 좁은 골목길, 한지 무늬 바람에 살랑거리는 그곳에서 그녀는 옛 추억을 되새겼다. 채영과 함께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던 날들. 서진아, 우리 미래는 밝아. 채영의 말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서진의 회사는 한국 진출을 본격화했다. 그녀는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고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채영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채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내 생각만 해. 이 채영의 답은 짧았다. 나도.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진의 아버지는 재휴를 이용해 그녀를 압박했다. 서진아, 채영이와 멀어져. 그럼 사업은 순조로울 거야. 서진은 분노했다. 아빠, 돈 때문에 내 인생을 팔아.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집안의 명예야. 내 어머니도 동의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그날 집을 나왔다. 그녀는 채영에게 전화했다. 채영아,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강변의 벤치에 앉아 바람이 불어왔다. 채영아, 나 아빠랑 싸웠어. 내 남편 때문에. 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진아, 왜? 나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 서진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압박, 과거의 상처. 채영은 울었다. 서진아, 나도 알아. 내 가족도 나를 설득했어. 서진이는 떠날 테니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서진은 채영을 안았다. 채영아,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채영은 밀어냈다. 안 돼. 내 아이를 생각해. 그 순간 서진의 전화가 울렸다. 탐정이었다. 한 대표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채영 씨의 결혼. 그건 서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뭐? 말해. 탐정의 보고서는 서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채영의 결혼은 강제였다. 채영의 가족이 서진과 헤어지게 한 후 그녀를 압박해 남편과 결혼시켰다. 게다가 채영의 남편은 서진의 사촌이었다. 뭐? 그게 무슨 일?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가족의 음모였다. 서진의 아버지가 채영의 가족과 손잡고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다. 왜 그런 짓을? 서진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저택의 서재에서 대면이 벌어졌다. 아빠, 채영이 결혼이 강제였어? 내가 배후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그건 내 벤 위해였어. 채영이는 집안이 가난했어. 내가 얽히면 더 고통스러울 거야? 서진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내 사랑을 내 재량으로.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서진아, 용서해. 우리는 내 미래를 생각했어. 하지만 서진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회사의 제휴를 취소했다. 아빠, 이제 끝이야. 이 뉴스는 서울을 발칵 뒤집었다. 억만장자 한서진, 가족 기업과 결별. 채영은 그 소식을 듣고 서진에게 왔다. 서진아, 왜 그래? 사업 망칠 텐데. 서진은 미소 지었다. 채영아, 돈보다 내가 중요해.
채영의 눈물이 흘렀다. 서진아, 나 이혼할게. 아이는. 채영의 말은 서진의 가슴을 꿰뚫었다. 이혼. 채영아, 아이를 어떻게 해? 채영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해. 15년 동안 참았어.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밤을 보냈다. 강물은 검게 출렁였고 불빛이 반사되었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팠다. 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채영의 속삭임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채영아. 이번엔 누구도 못 막아.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채영의 이혼 소송은 가족의 반발을 불렀다. 채영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채영아, 내가 미쳤어. 서진이 같은 애랑. 채영은 대답했다. 엄마, 그 같은 애가 내 인생이야. 서진의 가족도 동요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것이다. 어머니는 서진에게 전화했다. 서진아, 내 아빠가 용서해달라고 해. 서진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그녀는 말했다. 아빠, 왜 우리를 갈라놓았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진아, 나도 후회해. 한국 사회가 두렵게 만들었어. 명예, 체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사랑이 제일이야. 아버지의 고백은 서진을 흔들었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15년 전 채영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결혼을 주선한 것. 내가 떠난 후 채영이가 자살 시도했어. 그걸 막으려고 서진의 눈이 커졌다. 채영이가 왜 나한테 말 안 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어. 이제 말할 때야. 서진은 병원을 나와 채영에게 달려갔다. 채영아, 내가 자살 시도했다고? 왜? 채영은 울었다. 서진아, 내가 떠난 후 세상이 무너졌어. 하지만 아이를 임신하면서 버텼어.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서진은 채영의 이혼을 도왔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채영의 남편은 이해했다. 채영 씨, 행복하세요. 그는 조용히 물러났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언론은 서진의 스캔들을 파헤쳤다. 억만장자의 레즈비언 스토리, 가족 배신인가, 사랑의 승리인가, 온라인에서는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역겹네. 서진은 그걸 무시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한서진입니다. 15년 전 사랑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랑이 나를 되살렸습니다. 한국 사회, 변하세요. 회견은 바이럴이 되었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서진 채영 사랑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채영은 서진의 손을 잡고 회견장에 섰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그 순간 서진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고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채영의 가족이 복수했다. 그들은 서진의 회사를 고소했다. 15년 전 계약 위반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서진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직원들은 동요했다. 대표님, 포기하세요.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채영아, 같이 이겨내자. 그들은 법정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곳은 한국의 정의가 시험되는 장소였다. 변호사들은 치열하게 싸웠다. 증언대에 선 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제 결혼의 피해자입니다. 한서진 씨의 사랑이 제 구원자였어요. 서진의 아버지도 증언했다. 내가 잘못했소? 딸의 사랑을 인정하오. 오 판사는 침묵 후 판결을 내렸다. 고소 기각. 원고의 주장은 무효, 법정은 환호로 가득 찼다. 서진과 채영은 서로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채영아, 이겼어. 승리의 밤. 그들은 북촌 한옥에서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지지자들이 모였다. 전통 한복을 입은 채영은 아름다웠다. 서진은 그녀에게 반지를 끼웠다. 채영아, 결혼하자. 한국에서 채영은 웃었다. 응, 서진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채영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모든 걸 미뤘다. 채영아, 나랑 제주도로 가자.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그들은 성산일출봉 근처의 펜션에 머물렀다. 아침 해돋이를 보며 채영은 말했다. 서진아, 여기서 영원히 살자. 서진은 웃었다. 좋아, 채영아. 우리 집 지을게. 제주에서의 나날은 치유였다. 그들은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바람이 제주 향기로 가득했다. 서진아, 15년 만에 자유로워. 채영의 미소는 태양처럼 밝았다. 서진은 채영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아무도 못 갈라놓아.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진의 회사는 회복되었다. 그녀는 LGBTQ+ 재단을 설립했다. 한국의 사랑을 다양하게 요채영은 재단의 활동가로 일했다. 아이는 서진의 품에서도 잘 자랐다. 엄마 둘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가족 모임은 달라졌다. 서진의 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웃었다. 서진아, 미안했다. 어머니는 채영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채영아, 우리 딸 잘 부탁해. 한국의 가족 문화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채영의 옛 남편이 나타났다. 채영 씨,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그는 법적 권리를 주장했다. 서진은 분노했다. 채영이는 자유야.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더 치열했다. 증인들은 채영의 강제 결혼을 증언했다. 그 남자는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판사는 양육권을 채영과 서진에게 주었다. 승리였다. 하지만 채영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병원은 암 진단을 내렸다. 초기 위암. 서진의 세계가 무너졌다. 채영아, 왜? 우리가 이겼는데. 병원 침대에서 채영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후회 없어. 우리 사랑은 완벽했어. 서진은 울었다. 채영아, 치료받아. 나랑 오래 살아의 채영은 미소 지었다. 응, 서진아. 하지만 만약 내가 강해져야 해. 서진은 세계 최고의 의사를 불렀다. 미국,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 치료는 시작되었다. 화학요법의 고통 속에서 채영은 서진의 노래를 들었다. 한국의 트로트, 사랑은 아프다라는 노래. 서진아, 내 목소리가 좋아. 치료 중 서진은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책을 썼다. 비 내리는 날의 사랑.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사회가 변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섰다. 사랑의 자유를 시위대는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서진은 연설했다. 15년 전 나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돌아왔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채영은 병원 TV로 그걸 봤다. 서진아, 자랑스러워. 고조는 채영의 수술 날이었다. 서진은 대기실에서 기도했다. 한국의 사찰처럼 그녀는 염주를 쥐었다. 부처님, 채영이를 살려주세요. 수술은 성공했다. 의사는 말했다. 초기라 완치 가능합니다. 서진은 채영의 병실로 달려갔다. 채영아, 살았어. 채영은 약하게 웃었다. 서진아, 이제 영원히. 회복의 나날은 달콤했다. 채영은 퇴원 후 서진의 품에서 쉬었다. 그들은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한옥 스타일의 현대주택, 바다를 마주한 곳 아침마다 그들은 차를 마셨다. 녹차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서진아,
이게 우리 행복이야의 채영의 말에 서진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키스. 한국의 자연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유채꽃밭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서진의 재단은 성장했다. 전국의 상담소를 열었고 LGBTQ+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다. 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 소녀가 말했다. 저도 서진 언니처럼 강해질게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사랑해. 그게 다야의 채영은 아이와 함께 재단 활동에 참여했다. 아이는 텀마들이라고 불렀다. 가족의 결속은 강해졌다. 서진의 아버지는 제주를 방문했다. 서진아, 채영아, 미안하고 고마워. 그는 손자를 업고 바다를 봤다. 할아버지, 예뻐. 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채영의 암은 완치되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제주의 해변에서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한국 최초의 공개 레즈비언 결혼식. 언론은 축하했다. 사랑의 승리. 오서진은 서약했다. 채영아, 15년의 공백을 메우며 영원히 사랑할게. 채영은 눈물을 흘렸다. 서진아, 나도. 우리 사랑은 한국의 봄처럼 피어났어. 결혼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서진의 회사는 아시아 최고가 되었다. 하지만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년 장마철에 한강을 걸었다. 비가 오면 서로를 안고 웃었다. 이 비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해.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가족은 하나가 되었고 사회는 변했다. 서진은 책에 후기를 썼다. 충격적인 진실은 사랑이 모든 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15년 후에 서진은 행복했다. 채영의 손을 잡고 그녀는 생각했다. 쫓겨난 그날 모든 게 시작이었어.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빛났다. 한옥의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였다. 끝.